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의 몸이 절로 들썩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는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19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광화문 아리랑을 잇다라는 주제로 국악과 퍼포먼스, 초대형 퍼레이드 등 아리랑으로 표현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아리랑 페스티벌의 백미, 판놀이 길놀이가 진행되는데요. 총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판놀이 길놀이는 연주와 노래, 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랑을 부르고 거리 행렬도 하는 초대형 퍼레이드입니다. 올해는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 조선 후기 경복궁 중수공사를 모티브로 기획되었고요. 전국 각 지역의 정서를 담은 공연도 함께 선보입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공동체 결속에 기여하는 노래로 구심점의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은 아리랑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 오후 7시 시상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니까요. 깊어가는 가을 이곳에 오셔서 흥겨운 우리가락을 마음껏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이곳 서울 하늘공원에서도 억새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은빛 억새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쁜 핑크뮬리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날도 좋아서 많은 분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면서 전국의 산과 들판, 공원은 울긋불긋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이곳 하늘공원에서도 억새축제가 펼쳐지면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가득한데요. 시민들은 가을꽃 사이사이를 거닐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곳 하늘공원은 가족과 함께 거닐면 1시간 반이 걸릴 만큼 광활한 억새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살랑이는 억새가 은빛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억새가 작년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수량과 일조량이 적당해 억새가 전년 대비 30cm 이상 더 높이 자라났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억새밭 전체가 사진 촬영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고요. 축제 기간에는 밤 10시까지 개장하며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야경이 더욱 장관이라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낭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과 밤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나오실 때는 꼭 따뜻한 옷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은은한 국화향으로 가득한 전라북도 익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꽃들이 장관을 이루면서 국화꽃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곳을 찾아주신 시민분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네, 오늘 국화축제가 한다고 그래서 교회 끝나고 국화축제 구경 왔어요. 두 분 아까 예쁘게 사진 찍으시던데 오늘 축제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다 모양들이 너무 예뻤고요. 근데 특히나 아이가 좋아하는 태권브이하고 아기상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친구는 엄마랑 이렇게 나와서 축제 즐겨보니까 어때요? 엄마 따라서 국악축제에 왔는데 모형들도 많고 다양한 꽃들도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이렇게 휴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5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화축제인데요. 꿈과 사랑의 나라로 떠나는 국화 여행을 주제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합니다. 총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행사장에는 오색빛깔 국화들로 가득한데요. 백제의 왕도 익산을 상징하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5층 석탑을 국화꽃으로 재현해냈고요. 국화로 만든 유라시아 희망 열차 등 화려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국화 분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휴일을 맞아 가을 추억을 남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행사 기간 내내 동춘 서커스 등 다양한 공연은 물론 체험 행사도 진행되고요. 밤이 되면 LED 조명이 더해진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깊어가는 가을 더 늦기 전에 이곳에 오셔서 은은한 국화향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익산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성북구에 위치한 숭례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이 가을의 끝자락, 늦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독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성북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북구와 동덕여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데요. 책으로 만나는 이웃, 모두가 책이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단순히 눈으로 읽는 독서가 아닌 온몸으로 체감하는 체험 독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책을 매개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책 놀이터와 예술 동아리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비롯해 성북 구민이 올해 책으로 선정한 소설 서리의 작가 신문경 씨의 사인회도 열립니다. 시민들은 이처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책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성북구에 있는 13개 도서관을 가상현실 VR로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인디밴드의 축하 공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지니까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이곳에서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젊음의 거리 신촌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라면 차들로 북적였을 이곳 신촌 연세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소방관들과 함께하는 119 런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처우 개선을 비롯해 소방관을 응원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도시의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는데요. 누구든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주제로 마라톤 및 각종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 영웅이라는 글씨가 쓰인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연세대 정문에서 출발해 서대문 소망서를 왕복하는 6km 코스와 안산 자락길을 왕복하는 11.9km의 두 가지 코스를 달리게 되는데요. 모두 비경쟁 러닝으로 진행되고요. 또 참가비의 일부는 소방 안전장비 지원과 부상소방관 지원,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밖에도 심폐소생술과 소방관들의 체력 단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119 스쿨, 119 마켓이 진행되고요. 소방관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부터 119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신촌 일대를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이열치열 마라톤과 함께 추위도 녹이고 따뜻한 마음을 기부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연세로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펼쳐질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해운대 트리축제 현장인데요. 해가 지고 나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트리에 불이 켜지면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거리 곳곳에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5일과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곳 부산 해운대에서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축제를 예년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지난 16일 개막했습니다. 축제는 해운대 광장과 해운대 시장 등 기존의 축제 공간을 넘어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확대됐는데요. 해운대 광장은 화려한 크리스마스빛 마을로 변신을 했고요. 해운대 백사장에는 아름다운 은하수빛 조형물들이 설치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 호안도로에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이동 경로 경관 조명이 설치되면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운대뿐만 아니라 중구와 서면 등 부산 곳곳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트리 축제가 펼쳐지고 있고요. 또 축제 장소에서는 한 아세안의 빛을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됩니다.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빛의 낭만도 느껴보시고 이번 행사의 성공을 함께 응원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펼쳐질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해운대 트리축제 현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아름다운 불빛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먼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어떻게 트리축제에 오게 됐나요? 저 수능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즐겨보시니까 어떤가요? 빛도 예쁘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을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즐겁습니다. 네, 또 부산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펼쳐집니다. 분위기를 실감하시나요?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린다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분위기를 모든 사람들이 잘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곳에서는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과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곳 부산 해운대에서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축제를 예년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지난 16일 개막했습니다. 축제는 해운대 광장과 해운대 시장 등 기존의 축제 공간을 넘어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확대됐는데요. 해운대 광장은 화려한 크리스마스빛 마을로 변신을 했고요. 해운대 백사장에는 아름다운 운하숲빛 조형물들이 설치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 호안도로에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이동 경로 경관 조명이 설치되면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운대뿐만 아니라 중구와 서면 등 부산 곳곳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트리 축제가 펼쳐지고 있고요. 또 축제 장소에서는 한 아세안의 빛을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됩니다.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빛의 낭만도 느껴보시고 이번 행사의 성공을 함께 응원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부동산 등의 물건을 떠올릴 수 있지만 요즘은 여기에 아이디어나 기술 같은 지적인 가치도 중요한 재산으로 보호받으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축제로 우수한 지식재산 제품과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지식재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수상작 및 출품작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국내외 600여 점의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올해 최대 관심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의 소재 및 부품 장비 대표 발명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체험관도 진행이 되면서 가상현실과 웨어러블 로봇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내일까지 진행되고요. 또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보고 또 체험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천 분수마루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데요. 바로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마켓이 펼쳐지면서 이 날은 춥지만 이 낭만적인 분위기가 마음만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시청 앞 마당이나 광장에서 큰 시장을 열어 크리스마스 음식이나 물품을 판매하는 마켓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요. 성북구에서는 유럽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해마다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14개국의 대사관이 후원해 유러피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시즌 별미 음식들과 유럽 국가의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을 선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켓은 물론 캐럴이나 재즈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지면서 이곳을 찾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금의 일부는 글로벌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축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개인 텀블러나 그릇을 가져오시면 500원을 할인해주는 그린 캠페인이 진행되니까요. 춥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뜻깊은 일에도 참여해보시고 유럽의 크리스마스도 직접 체험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이제 12월도 단 2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만큼이나 겨울색도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천호공원에서는 이 겨울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끽할 수 있는 겨울 이야기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집 앞에서 오늘 날씨도 좋고 어린이 축제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랑 놀 겸 같이 한번 와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즐겁게 행사를 즐기시던데 어떤 거 체험하셨나요? 네, 바닥 썰매를 체험했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바닷썰매를 하니까 어릴 적 추억도 생각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행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행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천호공원 사계축제 일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마당이 펼쳐지고 있고요. 공원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축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미니랜드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 기차, 회전 목마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놀이기구는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또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등 다양한 전래 놀이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에게는 감수성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요. 바닥 썰매와 블럭 등 놀이 체험 또한 마련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겨울 이야기와 함께 진행되는 빛축제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공원도 거닐고 행사도 즐기면서 이번 겨울을 좀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호공원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공예는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예 트렌드 페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합니다. 전 세계 공예 작가 1,600여 명, 공예 기업과 단체 320여 곳이 참여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품목부터 예술로 진화한 작품까지 공예품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주제관에서는 공예를 하나의 작품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작품을 만드는 시간의 흐름과 작가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최주현 감독은 소재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해 공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만큼의 인고의 시간을 거쳐 하나의 오브제를 선보이는지 풀어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데요. 관람객들은 이렇게 다양한 공예 작품을 통해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은 공예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공예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예 산업 종사자들이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바이어와 작가들의 만남 또 상담까지 지원하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공예 작품도 감상하시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휴일을 알차게 보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한강 노들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이 내리면 겨울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케이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 노들섬에서는 오후 5시에 스케이트가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서울 한강대교 중간에 위치한 작은 섬 노들섬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 속 휴양지였습니다. 넓은 모래밭이 있어서 여름이면 물놀이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와 썰매장으로 이용돼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이후 약 50년 만에 노들섬 야외 스케이트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스케이트장은 오늘 오후 5시 개막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될 텐데요. 평일과 주말,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입장료는 1회 1,000원으로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에는 스케이트 대여료도 포함됩니다. 또 안전모와 보호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하루 100명에 한해서는 현장 제로페이 결제 시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스케이트장 외에도 푸드트럭과 마켓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요. 스케이트장 전문 DJ가 시민들이 직접 신청한 사연과 음악을 틀어주거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면서 특별한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노들섬에 정식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겨울 이곳 한강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들섬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남산골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절기 동지를 맞아 다양한 세식풍속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절기 동지를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를 만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겨울은 깊어졌지만 오늘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세식풍속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12시와 오후
오후 2시 총 2번에 걸쳐 팥죽을 제공합니다. 시민들은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애군을 쫓고 다가오는 새해 안녕을 기원합니다. 또 예부터 동짓날에는 1년 중 가장 밤이 길기 때문에 음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사를 지냈었다고 하죠. 이곳에서도 전통 가옥을 돌며 악귀를 막는 동지고사를 비롯해 지신 밝기 놀이, 동지 부적 만들기 등 잊혀져가는 다양한 세시 풍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경자년을 앞두고 새해 달력을 주고받는 동지책력도 진행되는데요. 오늘 행사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세시 풍속 행사도 체험하시고 맛있는 팥죽도 먹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 신촌 연세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같이 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펼쳐지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대부분의 거래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요즘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마련한 행사인데요. 같이 삽시다. 말 그대로 작지만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엮어서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시면 거리를 가득 채운 다양한 제품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브랜드 K와 100년 가게 등에 선정된 총 1,400여 개의 우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제품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조명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화려하게 빛나는 트리와 조명들이 거리를 환하게 비춰주면서 시민들은 성탄절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면서 연말을 더 따뜻하게 빛낼 예정인데요. 이제 성탄절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크리스마스 마켓도 즐겨보시고 남은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연휴를 보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연세로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새하얀 눈 위에서 신나게 눈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뚝섬 눈썰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날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이용되던 이곳이 눈썰매장으로 변신하면서 마치 도심 속 겨울 왕국을 연상케 하는데요. 사방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가득하고요.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아이들은 하얀 눈 위에서 썰매를 타며 눈 위를 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낮은 유아용 슬로프와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높은 슬로프가 나뉘어 있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신나는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하고요. 썰매를 타는 어른들 역시 오늘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빙어잡이 체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잡은 빙어는 그 자리에서 빙어튀김으로 맛볼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눈썰매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니까요. 멀리 나들이 나가기 부담되신다면 이곳에 오셔서 도심 속에서 겨울을 만끽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뚝섬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서울 해넘이 명소로 꼽히는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2019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도 올 한 해 마지막 해넘이와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 서울의 일몰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23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약 13분 정도 뒤면 2019년 마지막 해가 하늘을 물들이면서 장엄한 광경이 펼쳐질 텐데요. 많은 시민들이 마지막 해를 간직하기 위해 벌써부터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인 이곳에서는 서울을 360도 뷰를 통해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오늘 하늘도 맑아서 탁 트인 서울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기해년 마지막 해넘이 순간을 함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등 가는 해에 대한 아쉬움과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밤부터는 다양한 공연과 카운트다운, 레이저쇼 등 풍성한 새해맞이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2019년 마지막 날을 즐겁게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롯데월드타워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스케이트장이 개장한 노들섬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미세먼지가 조금 말썽이긴 하지만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겨울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 한강대교 중간에 위치한 노들섬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 속 휴양지 역할을 했었는데요. 특히 겨울에는 스케이트와 썰매를 타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는 한겨울에도 한강이 잘 얼지 않으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약 50년 만에 노들섬 야외 스케이트장이 개장하면서 추억 속 풍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강 한가운데 위치한 노들섬에서 신나게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는데요. 얼음 위에서 신나게 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들에게 추위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들섬 스케이트장은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을 열고요. 스케이트와 안전모 대여료를 포함한 1시간 1회 이용권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또 이곳 노들섬에는 스케이트장 말고도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한데요. 추위를 녹여줄 푸드트럭과 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뮤지션들의 버스킹 공연은 물론 전문 DJ가 시민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들려주는 코너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올 겨울은 한강 이곳에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들섬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경기도 파주 송어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말썽이긴 하지만 이곳에서는 미세먼지도 또 추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얼음 낚시를 즐기면서 송어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포근한 날씨에 겨울 축제들이 연기가 되면서 이곳 파주 송어축제도 개막이 보름 정도 늦어졌는데요. 아침 저녁 뚝 떨어진 기온에 송어축제가 개막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빙판 위에서 느끼는 짜릿한 손맛에 추위는 날아가고 즐거움만 남는데요. 주홍빛 살을 자랑하는 송어는 겨울철 칼바람이 불 때 맛을 봐야 제맛이라고 하죠. 이곳에서는 직접 잡은 싱싱한 송어를 회와 구이로 맛볼 수 있고요. 또 한켠에서는 눈썰 매장도 마련되어 있어 낚시 외에도 각종 겨울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눈썰매는 축제 참가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나오실 때는 꼭 마스크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주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서울 광장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장시장에서는 제수용품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명절 분위기로 가득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곳 광장시장은 설 대목을 맞아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싱싱한 과일부터 제사상에 올릴 생선이나 먹음직스러운 전까지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음식들로 가득한 모습인데요. 값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두둑한 인심에 지갑은 쉴 새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싼 가격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평균 25만 1,494원으로 조사됐는데요. 그중 전통시장이 19만 4,14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형마트가 24만 6,359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차례상을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곳 광장시장에서는 21일까지 제수용품을 20% 더 할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 주변 주정차를 일시 허용하는데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는 만큼 부담 없이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장시장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용산에 위치한 대형 영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이곳에서는 소독과 방역 등을 작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먼저 시민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어떻게 오셨나요? 그냥 보고 싶은 영화 있어서 오게 됐어요.
네, 혹시 영화관을 찾으실 때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저희 엄마가 영화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마스크 쓰고 왔어요. 네, 지금 두 분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그냥 평소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회사에서도 그냥 일할 때 마스크 끼고 그러거든요. 마스크 끼는 게 제일 조심할 수 있게 돼서.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19가 영화계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영화관을 다녀가면서 한달 관람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었는데요. 영화는 보통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상영되기 때문에 우려가 컸었습니다. 이에 대해 극장들은 곳곳에 손 세정제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보건소 방역과 함께 자체 방역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독과 방역 작업을 거쳤다면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이번 주 들어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건데요. 이곳 용산 영화관에서도 오늘 하루에만 기생충이 12회 상영되는 등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봉준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 지 한 달,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 마음 놓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서울 벚꽃 명소 중 한 곳이죠.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봄 기운이 들이오면서 이곳 윤중로도 막바지 벚꽃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 출입이 통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의도 벚꽃축제를 취소하고 어제까지 윤중로 벚꽃길 1.6km 구간을 전면 통제했었는데요. 하지만 봄꽃이 절정을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하게 상충객들이 폐쇄된 곳을 피해 몰려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당초 어제 끝난 윤중로 전면 통제 기간을 내일 밤 10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꺾이자 오히려 시민들의 나들이 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 여의도 윤중로 부근 버스 정류소 7곳을 임시 폐쇄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공원 등 7개 정류소의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 버스 17개 노선도 우회합니다. 흐드러진 벚꽃을 즐길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쉽지만 야외라고 해서 결코 코로나19의 감염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인파가 붐비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서울 양천구 목동 청소년 수련관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92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곳 투표소를 다녀갔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간격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양천갑은 목동의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가 최대 현안인데요.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와 정치신인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곳 투표소의 분위기는 과거 선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발열 체크를 한 뒤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위생장갑을 낀 채 기표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과거 투표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손에 기표 마크를 찍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비닐 장갑을 벗고 손에 도장을 찍는 건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 목동 제6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253개 선거구 14,3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번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가능합니다. 투표소로 향할 땐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양재 시민의 숲에 나와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양재천은 이번 주말에도 출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보시다시피 거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인데요. 서울시 강남과 서초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재천 도로 전 구간을 이번 주말에도 전면 통제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 자정까지 강남구 영동 2교에서 탄천 2교, 서초구 영동 2교에서 수변무대 등 양재천 8.55km 전체 구간이 폐쇄됩니다. 산책로뿐만 아니라 자전거 길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산책을 나왔던 주민들은 통행 금지 현수막을 확인하곤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재천 인근 주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양재천 주말 전면 통제 찬성의 의견이 75.1%, 일반 통행을 전제로 개방하자는 의견이 24.9%로 상당수의 시민들은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말 양재천 폐쇄를 찬성하는 모습인데요. 이로써 양재천 도로의 주말 전면 통제는 3주 연속 이어집니다. 지자체는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겠지만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코로나19 상황의 종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는데 마음 놓고 나들이를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거리두기를 조금만 더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재천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중미산 자연휴양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지금 이곳은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완화되면서 이곳 자연휴양림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관계자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 자연휴양림 한 45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요즘 하루 종일 휴양림 개장에 대한 전화 문의가 폭주하는데 어제는 약 2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휴양림을 이용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보이는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은 아직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예. 언제쯤 개방할 예정인가요? 야영장 및 숙박시설 등은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휴양림 이용객께서는 산책로, 등산로 이용 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중미산 자연휴양림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탁 트인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충전이라도 하듯 탐방객들은 오랜만에 자연의 품에서 들뜬 모습입니다. 다만 방역 세부 지침은 반드시 따라주셔야 합니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고요. 입장 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최소 1m에서 2m 간격의 거리를 두고 산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다시 문을 열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진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가급적 단체 모임은 피하시고요. 밖에 나가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미산 자연휴양림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이 좋아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점이 참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곳은 황금 연휴의 첫날을 맞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한 데다 황금 연휴가 시작되자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봄을 즐길 수 있는 수목원으로 몰려든 건데요. 상쾌한 공기와 봄 기운을 만끽하는 탐방객들은 오랜만에 자연의 품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방역 세부 지침은 반드시 따라주셔야 합니다. 입장 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온실 같은 실내 장소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매표소에서나 사람이 많은 곳에선 2m 간격의 거리를 두고 산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목원은 코로나 사태에도 예약제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때문에 지난달 전년 대비 탐방객이 20에서 30%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가 생활 방역 전환을 앞두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요. 연휴에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천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5월 5일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날 행사는 모두 취소가 되었지만 일부 야외 시설이 다시 개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년 5월 열리던 동화축제와 동물학교 등 각종 어린이날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예년같이 축제 분위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모처럼 많은 나들이에 신이 난 모습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임시 휴장 중이던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과 동물원 등 일부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단 놀이공원은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사전 예고 없이 운영을 즉각 중단한다는 전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공원 내에서도 반드시 방역 지침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공원과 놀이동산 입장 시 이중으로 발열 체크를 해야 하고요. 놀이기구를 탑승할 때는 2m 이상의 적정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 동물원에선 관람객이 제한되고요. 동물과 접촉 및 먹이 주기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마스크를 쓰고 활동해야 한다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나아져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는 게 너무나도 기쁜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도 잘 지켜져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코로나 안전사회가 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대공원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용산에 위치한 영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곳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화를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몇 달간 최악의 시간을 보냈던 극장가, 최근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관람객이 부쩍 늘어난 건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의 관객이 많은 만큼 방역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요. 좌석 뛰어앉기 등 방역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며 안심하고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는 트롤 월드투어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단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팝과 클래식, 펑크, 테크노 등 6개의 트롤 마을에서 펼쳐지는 뮤직 배틀을 그렸습니다. 또 개봉이 미뤄졌었던 기생충의 흑백판도 선을 보이면서 예매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개봉을 미루면서 개봉한 영화들이 풍성하지 않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도 잘 지켜서 마음 놓고 영화관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용인에 위치한 놀이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장미꽃들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장미축제가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해마다 5월 중순이면 이곳에서는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720종의 장미 300만 송이를 선보여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로즈가든은 그대로 개방하는데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장미가 가득한 가운데 장비 향기 터널, 힐링랩 등 다양한 체험존과 포토스팟이 마련돼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모처럼 봄을 만끽하는 나들이객들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하지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리두기는 필수죠. 꽃 구경을 할 때는 안전거리 2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요. 입장 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역시 필수입니다. 또 곳곳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장미축제가 대부분 취소됐지만 꽃의 여왕 장미를 놓치기 아쉬운 게 사실인데요. 나들이 계획 중이시라면 이곳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